서울시가 2017년 새롭게 개관 개장하는 교통과 복지, 문화환경 등 각 분야의 시설 10곳과 달라지는 주요 시책 7가지를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정보, 아는 만큼 누릴 수 있을 것인데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서울 생활 좀 더 풍성해지길 바라면서 2017년 서울시 달라지는 것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승창 서울시 정무부시장 함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부시장님, TBS TV는 처음 나오신 거죠? TV는 처음인 것 같은데요. 라디오는 네. 몇 번 나오셨어요? 라디오는 네, 나왔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지금 정무부시장 한 1년 되셨죠, 그죠? 네, 이제 딱 1년 됐네요. 아, 딱 1년 됐습니까? 네, 네. 1년하고 한 일주일 지난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시민사회운동 쪽에 많이 연관을 갖지 않으셨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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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죠. 네. 네. 경실련에도 계셨고요. 네. 참여연대는 안 계셨나요? 참여연대는 없었습니다. 아, 박원순 시장 계셨는데? 네. 그럼 어느 단체에 계셨습니까? 저는 경실련에 한 7, 8년 있었고요. 네. 네, 그다음에 함께하는 시민행동이라는 단체 창립해서 한 6년 정도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시민단체들 연대기구, 네.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라고요. 네. 그 단체에 몇 년 있었고요. 예. 쭉 단체에 있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네. 그 시민사회운동을 하시다가 네.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맡으시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지난 한 1년, 네. 역시 서울이 참 큰 도시라는 거 새삼 느끼게 되는데요. 정말 네. 많은 의제와 이슈들이 있고요. 또 네. 그런 의제나 이슈가 다 실제로 시민들의 아주 치열한 삶과 다 연결돼 있다고 하는 걸 눈으로 이제 확인하게 네. 되죠. 다들 정말 삶의 절절한 문제들 가지고 시청 오시는 거고요. 네. 그런 점들이 진짜 확인되고 또 그 일을 대하는 이 공무원들의 태도가 네. 또 밖에서 보는 거하고 다르게요. 정말 어떤 경우 정말 진짜 세금 아깝지 않게 일한다 이런 느낌이 그래요? 드는. 네. 서울시 공무원들 열심히 일한다고 네, 하시면. 정말 그렇습니다. 네. 어떤 분 이 올해 초에 은퇴하신 분 계셨는데요. 네. 퇴직하시는 분 계셨는데 그분은 좀 더 붙잡고 싶었는데요. 그래요? 네, 그만큼 진짜 열심히 하시는 분들, 소명감 가지고. 네. 그래요. 그런데 말이죠, 부시장. 이 시민사회운동은 운동 아닙니까? 네, 네. 시민운동인데 네. 서울시 행정은 이제 운동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서 벌어지는 격차도 경험하시지 않을까 생각 드는데요. 당연히 있죠. 네. 그 시민운동 어떻게 보면 이제 들어드리고 찾아오시는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 들어드리고 제기하시는 문제를 저희가 잘 전달해드리고 네. 또 그것이 사회적으로도 의미 있는 문제 제기임을 확인해드리고 이런 것들이 네. 훨씬 중요하다면 네. 행정은 실제로 그것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한 조건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봐야 되잖아요. 네. 그런 점이 확실히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박원순 시장도 결국은 시민사회운동 출신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네. 예. 네. 그러면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과연 네. 부시장님도 시민사회운동을 쭉 하셨던 분이고 박원순 시장님도 결국은 시민사회운동 쭉 하시다가 현재 5년째 이제 서울시장을 하고 계신데. 네, 5년 조금 넘으셨죠. 넘었습니까? 네. 아, 그렇습니까? 이제 대선 또 출마도 하시려고 그러고요. 하여튼간에. 네. 근데 그런 시민사회운동과 서울시 행정의 연관성, 그리고 시민사회운동에서 일단 경험하셨던 부분이라든가 네. 그런 부분 서울시장이 어떻게 녹아내리면서 구현하고 또 서울 시민들의 삶을 발전시키는 어떤 성과라든가 네. 이런 부분들은 계셨는지 네. 아니면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예. 시민운동하고 행정이 같은 지점이 하나 있죠. 네.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둘 다 공적인 영역의 문제를 다룬다는 네. 거죠. 그 점은 같은데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문제를 다루는 방식의 차이는 있지만 네. 시민운동에서 일했던 것들이 그런 문제들이 어떤 가치와 네. 어떤 비전이나 어떤 지향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공동체의 모습을 만들어 갈 거냐라고 하는 것에 놓여 있다면 네. 행정에도 그것이 그대로 투영될 수 있는 거죠. 똑같이 그것이 우리 공동체 전체를 위한 일이라고 하면 네. 그것도 행정에도 똑같이 투영될 수 있는데 다만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운동이 일하는 영역과 방식과 행정이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좀 다르니까요. 네. 그런 점들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지향하는 가치나 우리 공동체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나 과제나 또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나 이런 걸 인식하는 것은 같다고 생각해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박원순 시장께서 이제 대선 출마를 결심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드는 생각은 아무래도 박원순 시장을 바라보는 서울 시민들은 시민사회 운동하셨던 분이다. 네네. 이런 생각이 깊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5년 동안 어떻게 녹아내렸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와 같이 이번에 대선이 네. 같이 결합되지 않을까 뭐 그런 개인적 생각을 네. 해서 여쭤봤습니다. 네. 자, 2017년에 서울시 달라지는 점, 네. 좀 홍보 좀 해주시죠. 어떤 것이 달라집니까?
일단 뭐, 네. 여전히 네. 달라진다고 하는 점에 보다도 네. 여전히 올해도 시민들의 삶과 또 그 요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네. 정책을 만드는데 아마 대부분 다 중점을 모든 부처들이 그렇게 두었을 거고 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네. 기본적으로는 뭐 자동차에서 사람으로 네. 뭐 또 경쟁에서 상생으로 예를 들면 노동 존중 특별시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정책이고요. 네. 네. 또 개발에서 보존으로 또 도시 발전의 패러다임 자체가 이렇게 좀 하드웨어 중심보다는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바뀌는 게 지금의 일반적인 경향이고 선진국들이 되게 그런 경향으로 가고 있는데 네. 서울시도 그런 방향으로 부응하고 또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 한 7가지인가 10가지를 굉장히 네, 중점이라고 얘기를 하던데 네. 다 제 부시장님한테 여쭤볼 수는 없고 먼저 이제 네. 그 서울역 고가도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네. 지금 아무래도 올해는 이제 그 고가도로가 제일 사람들 눈에 띌 수밖에 없을 그렇습니까? 텐데요. 언제 이게 되는 거죠? 4월에 이제 오. 4월 하반기에 이렇게 얼마 안 남았네요. 네, 4월 하순에 지금 예정하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서울역 이 고가도로 서울로 7027이라고 하는 것은 네. 서울시가 기존의 자동차 중심의 도시에서 네. 이 사람들이 걷고 싶은 도시로 전환한다고 하는 네. 어떤 시그널 같은 거, 상징 같은 거가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그 고가 위에 한 2만 4천여 그루 정도의 꽃과 나무가 네. 숨겨질 거고요. 거기에 네. 뭐 도서관도 생길 거고, 작은 극장도 생길 거고, 극장 카페도 생길 생깁니까? 거고, 인형극장 같은 거 이런 그래요? 것도 좀 설치돼서요. 재밌겠네요. 예, 시민들이 좀 걸으면서 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서울 시민들한테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이 가는 겁니까? 아무래도 자기가 쉴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고 하는 것, 네. 또 여유를 만끽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고 하는 것, 네. 또 도시를 걸을 수 있다고 하는 네.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그렇군요. 그런데 말이요, 부시장님, 저거는 다 없어졌습니까? 그 서울역 고가 때문에 왜 남대문 민원이요? 시장 상인들이 격렬하게 반대하고요. 네네, 있었죠. 네, 교통 체증 문제도 상당히 심각하게 논의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이 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이제 여전히 저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공사 때문에 아직은 좀 불편하신 것 그래요? 같기는 하고요. 예. 예. 그런데 그 주변의 분들은 지금은 그런 건 없어졌습니다. 그래요? 없어졌고 이제 공사가 완료될 때가 다가오니까 네. 공사 이후에 가져올 변화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이 조금씩 높아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더 좋은 매출이, 쪽으로 조금 매출이 늘어날 수 있다. 그러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계시지 관광객들도 않을까. 이제 쫙 네. 해서 그 지금 우이신설 경전철이 올해 개통되죠. 네, 부시장. 네, 네. 상당히 그쪽에 사는 제 친구들도 기대가 많더라고요. 네. 네. 네, 그 경전철은 아무래도 그동안 이제 전철이 들어가지 않았던 곳들, 시민들의 교통복지라고 하는 측면에서 조금 더 접근하기 어려웠던 네. 시민들에게 도심으로의 접근의 편의성이나 이동의 편리함들을 제공해주기 위해서 네. 그런 의미가 있는 거니까요. 아마 올 여름쯤 7, 8월쯤 되면 아마 지금 사실 그 내부의 선로나 이런 것도 다 되어 있는 상태고요. 지금 네. 출입구 공사들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그래요? 마무리 공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늦어졌어요? 네, 좀 원래는 늦어졌습니다. 작년에 개통하는 걸로 돼 있지 않았어요? 네, 좀 늦어졌습니다. 왜 늦어졌습니까? 이 민자 방식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네, 그렇죠. 있어서요. 네. 민자 방식을 처음 도입한 거죠. 예, 그래서 건설하던 업체들이 네. 조금 이제 공기가 길어지고 또 이 수익 문제와 관련해서 네. 걱정이 되니까 논란이 좀 있었죠. 그러나 지금은 다 원만히 해결돼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경전철도 지금 민자 방식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착공도 들어가지 못한 경전철도 있고요. 네, 지금 네. 이 신림섬 동북선 3개까지는 이제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요? 네, 네. 거긴 다 합의가 됐습니까? 업체가 정해졌거나 이렇게 해서 좀 논의가 되고 있거나 이렇게 네. 되어 있습니다. 네. 다른 데는 지금 다른 이제 데는 이제 아직 그래서 그때 저희 프로그램에 그 시운 한 분이 나오셨는데 네. 민자 방식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자기가 생각했을 때 네. 뭔가 정부 예산을 한다든가 지방 정부 예산을 갖고 사는 것이 더 네. 바람직하지 않냐 경전철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건 뭐 입장에 따라 좀씩 다를 수 있고요. 네. 네, 이 민자가 들어가는 방식과 또 공적인 예산으로 하는 방식 다 네. 어떤 측면이 강조되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게 선택이 되는 거니까요. 일단 네. 이거는 결정을 한 거라서 그래요? 네, 일단 이렇게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하여튼 그럼 나머지 3개 노선도 빨리 완공되면 시민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네, 아무래도 교통복지라는 측면에서 네.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50 플러스 캠퍼스는 어떤 겁니까? 이건 중장년층을 위해서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제 고령화 사회로 이제 진입되면서 보통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 사회도 IMF 이후에는 좀 퇴직
하시는 시기들이 조금씩 빨라졌잖아요. 이게 그렇죠. 정년을 다 못 채우시는 경우가 맞습니다. 많고 예. 그래서 그렇지만 고령화 사회라서 또 나머지 인생은 훨씬 또 많이 남아 있고 네. 그래서 뭔가 다른 준비와 다른 선택을 해야 될 필요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되게 중요한 문제가 되어 있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 서울시가 50 플러스라고 하는 것은 50이 넘어가신 분들 50이 넘어간 사람들. 네, 그런 분들이 네. 그 다음의 삶을 좀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그런 중간 지원 조직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캠퍼스라 그래서 어디다 그러니까 뭘 강의도 차리나요? 있고요. 아, 강의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세상이 만큼 변하니까 여러 가지 필요한 강의도 듣기도 하고 네. 또 거기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고 네. 그런 정보도 있고 네. 또 그런 모임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취업이나 또는 창업을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자원들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박원순 시장님이 이제 그 보궐선거에서 당선되고 그 네. 이후에 이제 가장 언론에서 많이 들었던 얘기가 마을 공동체 사업이라든가 네, 네, 그렇죠. 아니면은 이제 뭐 참여예산제 확대라든가 네. 협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뉴스를 많이 들었었어요, 실제로요. 네, 네. 성과도 일정 낸 거로 알고 있는데, 근데 최근에 와서 이런 얘기는 별로 없습니다. 이게 네. 어떤 박원순 시장의 어떤 상징표라고 할까요? 그런 네. 측면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은데 네. 이런 부분들은 요즘 잘 안 합니까? 아니죠. 아닙니까? 그렇지 아, 예. 않고 그거는 계속되고 있고요. 네. 마을 공동체 사업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그 기사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처음 2011년, 12년 이럴 때는. 네. 그런데 그걸 비판하던 언론들도 네. 오히려 이제 그것이 예를 들면 예컨대 이제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올해의 상품 중에 이 마을 공동체가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많이 바뀌었네요. 네, 다른 지방자치 단체들도 마을 공동체에 관계된 그 이 파트가 다 생겨나서 네. 마을 운동을 지원하는 이 마을 지원 센터 같은 것들이 꽤 여러 군데에 생겨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이 이 일종의 좀 보편적으로 네. 우리 행정 안에서 해야 될 일들로 이제 굳어져 가고 있고요. 네. 협치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계속 저희가 하고 있는데 네. 올해도 저희가 협치 관련해서 시민들하고 직접 같이 참여해서 말고도 네. 그 외에도 시민들이 좀 우리 마을을 위해서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사업들 같은 경우에 간과 함께 행정과 함께 하는 걸로 어떻게 예산이 편성돼서 같이 지금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네. 참여예산제 부분에 참여하는 시민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까? 네, 뭐 그런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쉬어보지는 않았으니까. 아, 그래요? 그 예산은 많지는 않죠. 참여예산. 네, 예산은 한 500억 정도 아. 참여 예산이 그렇게 되고요. 네. 그런 정도 되니까 네. 네. 그렇다면 말이죠. 이 2017년도에 이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가 네. 취하는 그 서울시 행정의 방향이라 그럴까요? 네. 그런 걸 짚어보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늘 시장님이 강조하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어떤 겁니까? 소통과 혁신과 협치 이렇게 소통과 혁신과 협치, 협치. 예, 세 가지를 늘 강조하고 계시고요. 네. 시장님은 늘 자신의 철학에 충실하려고 이제 노력하고 계시고 서울시 네. 행정이 시민들과의 소통 네. 또 끊임없이 행정을 혁신하고 네. 하려고 하는 사업들을 혁신하려고 하는 노력 네. 그것을 시민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협치 이런 것들을 꼭 강조하고 계시고요. 실제로 제가 네. 그렇지만 100%라는 건 사실 없지 않습니다. 예. 제가 1년 있으면서 아까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시민들의 삶이 치열하다라고 느끼는 것은 네. 공무원들이 열심히 소통하려고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비어있는 지점들이 생기기 마련인데 네. 그걸 들고 오실 때 보면 참 진지하게들 들고 오셔서 지금 현재 소통하고 있는 방향이나 매뉴얼이 빈 네. 지점이 많다 이런 걸 늘 확인하게 해주십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서 또 바꿔야 되겠구나, 또 보완해야 되겠구나 이런 걸 정말 많이 느끼고 그렇습니다. 네. 그 개인적인 질문입니다만 하승창 정무부 시장님은 박원순 시장을 전에부터 아셨죠? 제가 그렇죠. 시민운동 할 때부터 알았죠. 네. 네. 근데 좋아하십니까? 좋아하지 않고 같이 일하기 싫은 아닙니까? 서로 호흡이 잘 맞으시죠? 그러니까 뭐 정무부 시장에 네. 임명하셨겠죠? 네. 근데 정무부 시장이라 그러면은 이게 서울시에 부시장이 세 분 계시나요? 그렇죠. 행정부 시장. 네, 행정 1, 2부 시장, 그다음에 정무부 시장. 그럼 정무부 시장과 행정부 시장은 일이 좀 다르겠네요, 하는 일이. 네, 행정을 맡고 있는 부시장 두 분은 네. 그 일정한 영역이 있어서 그 두 분이 맡고 있는 네. 영역도 있고 저는 이제 저도 영역이 있기는 하지만 저는 주로 아무래도 시민들과의 갈등의 문제나 또는 시의회의 관계의 문제나 또는 여의도 국회와의 관계의 중앙정치와의 문제나 문제. 네, 뭐 그런 문제들이 아무래도 좀
중심적으로 다룰 수밖에 없죠. 네. 그럼 서열 2이십니까? 아, 서열은 서열은 없습니까? 네. 서열에 있겠지만 제가 아니, 왜 이는 정무부 아닙니다. 행정일부 시장님이 정무부 시장이니까 제가 여쭤볼 게 좀 있어요. 네. 그 박원순 시장께서 이번에 대선 출마하시지 않습니까? 네. 왜 출마하시려고 그런 겁니까? 그거야 본인이 말씀하셔야 될 옆에서 문제인 보시기에 거고. 네. 이분이 대선을 왜 출마하려고 하는지 네. 그 의도는 무엇인지 아니면 아마도 진짜 자질이 어떤 건지 뭐. 시장님이 지난 5년간 서울시에서 보여줬던 네. 것 중에서 아마 다른 건 몰라도 정말 일을 잘 하시거든요. 네. 제가 시의원들 만나봐도 그렇고 정말 일은 잘 하신다고 네. 또 스스로도 문제를 푸는 걸 좋아하시고 도전하는 네. 걸 좋아하시니까 네. 지금 우리 사회에 산적한 여러 가지 문제들 저희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뭐 고령화 문제도 그렇고 네. 오늘 말씀은 안 나눴지만 청년들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우리 사회의 문제들을 네. 그런 문제들을 도전하고 싶고 또 자기가 풀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고 네. 또 실제로 서울시 5년 동안 하는 동안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네. 풀어내는 능력들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점들이 본인이 대선에 도전하고 싶은 욕구와 또 도전해야 된다고 하는 사명감과 뭐 이런 것들을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언론 인터뷰를 보니까요. 예. 그 박 시장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준비된 시장이다. 네. 네. 서울시정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경험으로서 준비된 사람은 나 하나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네. 진짜 한 사람인가요? 네, 아니 뭐 다른 진짜 후보들은 진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회피하지 않고 네. 도전하는 마음이나 또 그거를 그 전에 풀지 못했다고 하면 뭔가 새로운 방식으로 혁신해서 풀려고 하는 노력과 네. 이런 것들은 정말 뭐 탁월하신 분이라고 봐야죠. 전번에 메르스 사태가 그런 거라고 봐야 되나요? 네. 그렇군요. 그런데 말이죠. 시민들은 이런 걱정도 해요. 사실상 이번에 지하철 2호선에서 화재가 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래서 혹시나 네. 박원순 시장께서 경선에 이제 그 치열한 경선 정치판에 뛰어드시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럴 경우에 이 서울시정이 공백이 나타나는 거 아니냐? 네, 네. 그런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네, 네, 네. 그런 우리가 네, 이제 사실 그건 어떻게 대책을 세우십니까? 지금 네. 벌써 이제 올해 네. 초부터해서 그 부시장님들이 그 행정의 이렇게 구체적인 분야들은 시장님을 대신해서 꼼꼼하게 챙겨 오셨고요. 네. 이제 그런 게 조금씩 이렇게 체계화되어 가고 있는 중이고 거의 네, 이제는 네. 그 두 분 부시장과 네. 주요한 실국장들 중심으로 본부장들 중심으로 행정이 이렇게 자리 잡아가는 중입니다. 그리고 네. 거의 다 이제 되어가고 있어서 시장도 그만큼 부담을 좀 더 신 편이고요. 전에는 정말 일일이 다 많이 챙기셨는데 지금은 이제 그걸 좀 보다 훨씬 체계화해서 네. 혹시 이제 그런 일이 생길 경우가 네. 되면 충분히 서울시 행정에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아니 그래도 이제 경선 하시다 보면 지방도 많이 다니셔야 되고 네. 중요한 결정이라든가 갑자기 이루어져야 될 판단 네.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그 시장께서 자리에 계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우려를 하는 시민들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런 뭐 걱정하시는 거 당연한데요. 네. 평소에 저희가 네. 주요한 부시장들과 주요한 본부장들이 늘 행정 전체를 일상적으로 저희가 점검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네네네. 그런 것을 통해서 늘 거르고 아주 중요한 결정들을 시장님하고 하는데 평소에 그러셨다. 네, 이제. 지금 뭐 제가 이미 벌써 1년 동안 거의 매일 합니다. 네. 그러세요? 네, 네, 네. 가능한 그 부시장들하고 네. 물론 아주 특별한 일들이 있어서 못하는 경우들도 있긴 하지만 네. 거의 매일 하루하루 그 시장 전체를 챙기는 일들을 부시장들 네.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하승창 정무부 시장님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겠네요. 네, 뭐 중요하게 해야죠. 역할을 해야 되죠. 네. 그렇군요. 네, 네. 아무래도 정무부 시장이시고 최근에 박원순 시장께서 이제 오늘도 외신기자 클럽에서 회견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마쳤을 것 그쵸?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드는 얘기인데 지금 보면은 이제 오늘 오후에 민주당에서 경선룰을 밝힌다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박원순 시장께서 이제 촛불 혁명 얘기를 하시고 네, 네. 촛불 경선. 네. 그래서 기존의 민주당의 국민참여제 경선제는 아니다. 이건 전체 촛불 참여 경선을 하고 공동정부를 구성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굉장히 강력하게 하고 계십니다. 네, 네. 이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까? 아마 오늘 아침에도 아마 네. 그 이재명 시장, 김부겸 의원 네. 그리고 여러분의 국회의원과 함께 아마 네.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요. 이번 이 촛불 정국에서 보면 알 수 있지만 정권이 반드시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욕구가 크지 않습니까? 네.
아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야권의 힘을 전부 다 모아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시고 네. 그 생각에 따라서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동정부 구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라서 네. 그 의지는 아주 분명하고 강력하시죠. 아, 그래요? 네. 근데 민주당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추미애 대표도 만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네. 뭐 계속 노력하셔야죠. 받아들이게. 네. 안 받아들이면 어떡합니까? 안 받아들이더라도 받아들일 때까지 노력을 하셔야죠. 그게 아. 자신의 정치적 의제인데 지금. 아니 혹시라도 안 받아들이면 그때 어떡하실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그래도 민주당 경선에 참여하실 아, 겁니까? 그건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아. 지금 며칠 전에 방송 네. 인터뷰에서도 네. 어떤 경우는 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한다고 이미 말씀하셨죠. 그러나 이제 그걸 바꾸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 아, 하겠다. 그럼요. 네. 네. 아. 그것이 경선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가 되거나 뭐 이러지는 않을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아 그렇습니까? 네네. 제가 그 얘기 못 들어왔고 아, 네. 네, 방송에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혹시나 그 참여 받아들이지 않으면 참여 안 하신 거 아니냐? 아, 아니요. 그래서- 분명히 하셨죠. 아 그렇습니까? 네, 네. 그 이런 얘기도 많이 하셨어요. 특히 촛불혁명, 특히 세월호 얘기도 많이 하셨고 네. 기성 정치에 있는 사람들은 이 촛불혁명의 열기를 나타난 시민들의 요구를 네. 받아들이고 그것을 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네. 어떤 겁니까? 아무래도 그거는 네. 기성 정당에서 오래 활동하신 분들보다 당신이 좀 시민운동의 경험이라는 것들이 많으니까 촛불 전국이라고 하는 게 정당 안에서의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이야기했다기보다 정당 네. 밖에서 광장에서 이야기한 거니까 네. 지나온 경험이나 이런 걸 비춰볼 때는 본인이 좀 더 적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말씀하신 거라고 봐야겠죠. 네. 본인이 더 적합. 네, 네. 지금 이제 대선 들어갔으니까 이제 본인이 잘. 네, 아마 뭐 그런 게 아무래도 아닐까. 박원순 시장께서 상당히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인물이라고 봐야죠. 네, 네, 네. 그렇군요. 자, 정치 얘기는 이제 또 나중에 네. 한 번 더 모실 때 말씀드리고 네. 정무부 시장 힘들으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본인도 아니시고. 네, 예. 뭐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었고 글쎄요. 네. 정무부 시장님은 생각 없으십니까? 네, 저는 정무부장 역할에 충실해야죠. 그렇습니까? 네. 아까 한 얘기 중에서요. 네. 서울시 이제 그 2017년에 달라지는 서울시 정책 이런 거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궁금한 게 아까 이제 50 플러스 얘기를 했는데 네. 그 청년들 얘기가 네. 상당히 궁금합니다. 네. 뭐 청년 수당도 사실상 논란이 있었던 거 사실이고 그래서 그 서울 청년 예술단도 기획을 하시고 있는 걸로 네, 네. 알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 프로에도 한 분이 이제 팀장님이가 한 분 출연을 했었어요. 네. 그 아르바이트생들, 알바생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에 네, 네. 그걸 이제 컨설팅하는 그 아예 부서가 네, 네. 있더라고요. 네, 네, 네. 이런 것들을 어떻게 기획을 하셨던 겁니까? 예. 네, 뭐 지난해도 뭐 아무래도 청년 수당 문제로 서울시가 청년 정책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아주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하는 네. 이야기를 여러 번 뭐 하셨는데요. 네. 그 이전부터 사실은 청년들이 스스로 네. 서울시의 정책을 제안하고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네. 청년 정책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과 그들이 이 일종의 청년회라고 해서 네. 청년들이 모임을 만들어서 계속 의제들 정리해서 네. 서울시에 제안하고 했던 것들이 있고요. 네. 청년 수당도 사실 그 안의 의제 중에 그랬던 예, 거더라고요. 예, 하나였고요. 서울시에서 그냥 한 게 아니라. 예, 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논의하면서 만들어진 정책들인데요. 네. 청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요구가 있는지 보면 되게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서울 청년 예술단 같은 경우도 네. 35세 이하의 청년 예술 단체들로 예술단을 구성해서 네. 활동을 할 경우에 서울시의 행사나 축제에 이렇게 협업하게 이렇게 네네네. 기회를 주고 뭐 네.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이제 실제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체불임금 같은 경우에도 아주 네. 구체적으로 아르바이트하는 학생들이 제일 고통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임금이 체불되는 거라고 하니까 네, 네. 이걸 받아낼 수 있도록 사실 그 노동법을 잘 몰라서 못 받아내는 경우도 맞습니다. 많기 예, 때문에요. 예, 이제 예. 그거를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컨설팅을 해주고 네. 이렇게 기초 노무 관리를 해주는 그런 컨설팅을 또 거꾸로 또 기업에도 해주기도 하고 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아주 구체적인 요구에 기초한 정책들인 거죠. 이런 정책은 계속해서 개발하고 추진해 나가실 생각인가요? 그렇죠. 그게 소통의 힘 아닐까요? 아. 예, 계속 이야기 나누면 새로운 의제들이 나오고 뭔가 당장 행정이 처음에는 이렇게 안 됩니다. 여러 가지 네, 이유들로 이런 경우들이 보통은 이제 그렇게 되죠. 그런데 네. 끊임없이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방법이 나오게 되고 네. 찾게 되고 뭐 그럼 바라는 대로 즉각적으로 시행되거나 이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네. 변화가 생기기 마련이고 그 변화를 통해서 정책이 바뀌어 나가고 네. 뭐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이제 아까 생겨나는 거죠. 말씀하신 혁신과 소통과 협치. 네. 이 세 가지의 컨셉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행정도를 진행해 나가신다라는 네. 거죠. 네. 그
궁금한 건 박원순 시장께서 서울시장에 대해서 이제 지금 5년 차 좀 넘었다 그랬어요. 네. 그 서울시에 대한 어떤 꿈을 갖고 계실까요? 우리 부시장님도 생각하시는 게. 서울이란 도시가 네. 아마 정말 도시가 발전하는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이 이야기를 듣는 게 아마 시장님은 제일 좋은 이야기라고 생각하실 테고요. 네. 저도 좀 그런 비슷한 생각이 네. 있네요. 지금 저희 서울이 진짜 급속히 발전한 도시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소위 메가시티라고 해서 이제 아주 그렇죠. 큰 도시고 그런 도시 안에서 사람이 참 보이기 어려웠던 도시인데 그 안에 사람이 보이도록 만드는 것은 도시 발전의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고는 드러나지 않는 거니까요. 네. 예컨대 이제 올해 걷는 도시로의 전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주 대표적인 경우일 텐데요. 네. 그런 걸 통해서 서울이 정말 사람들이 살기 좋고 외국 사람들이 와서 정말 일하기 좋은 도시가 네. 되도록 하는 게 시장님이 갖고 있는 생각이고 그것은 도시 발전의 패러다임을 확실히 바꿔낼 때 가능하다 이렇게 확신을 갖고 계신 거라서 그런데 네. 예를 들면 전임 시장들처럼 뭐 청계천이라든가 네. 이런 좀 큰 거는 좀 박원순 시장께서 보이시지 못했다 이런 얘기도 좀 있는 거 사실 아닙니까? 워낙 많은 분들이 얘기하니까 당신도 하고 싶으셨겠죠. 네. 근데 본인이 그런 확신과 소신이 있어서 네. 예, 그런 걸 물리치고 꾸준하게 이렇게 해오신 것 그것이 뭐 지금 뭐 몇 년 지나고 나면 아마 네. 다 평가받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죠. 네. 자,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정부 시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네, 뭐 올해도 서울시 뭐 시장님 뭐 잠깐 선거 치르느라고 그러고 계시긴 하지만 네네네. 뭐 물론 큰 일이 되면 네. 이제 여전히 뭐 그렇게 하셔야 되지만 네. 서울시 공무원들이 충분히 올해도 최선을 다해서 서울 시민들의 안전과 또 네. 삶의 평안을 위해서 또 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할 거고요. 그런 것들이 올해 예산에 특히 많이 반영되어 있는데요. 특히 네. 일자리 중심으로 많이 반영되어 네. 있고요. 그런 노력들을 끊임없이 기울일 테니까 함께 기대해 주셔서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많이 질책해 주시면 그 네. 자체가 다 서울시장에 도움이 되니까 네. 질책도 아끼지 말아 주시기 알겠습니다. 바랍니다. 네. 저희 TBS TV 처음 나오시니까 좋으시죠? 편안하시고. 네, 뭐 이전 해와서 아주 좋아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아주 귀중한 시간 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승창 정무부시장이었습니다.